자, 여러분 이제 연속확률분포 중에서 정교분포 여섯 번째 정교분포와 이항분포를 정교분포화시키는 정교화라는 걸 배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웁니다. 자, 정교분포 개념 설명부터 할 텐데 여러분이 이거 설명 들으실 때 머릿속에 좀 이런 걸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확률분포라는 거. 확률분포는 전체적인 개요를 머릿속에 넣으라고. 두 가지를 만족하면 돼요. 각각의 확률이 0부터 1 사이 확률 총합이 1이면 돼요. 이산이든 연속이든. 그걸 이제 이산 확률분포에서는 따지는 방법과 연속 확률분포에서 따지는 방법이 틀리지. 확률분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산 확률분포, 연속 확률분포.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고. 이산 확률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연속 확률분포도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이해되십니까? 걔네들 방법이 모양이 다른 것 같은데 원래 원칙 개념 자체는 똑같은 거야. 평균은 확률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변량 x를 곱하면 된다. 이항분포면 r이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곱하면 된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런데 성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이항분포, 이산확률분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은 이항분포만 배운 거예요. 뭐만 배운 거야? 이항분포. 연속확률분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은 뭐만 배워요? 정교분포만 배우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흐름 아시겠죠? 그래서 이산확률분포에서 평균과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 쭉 배운 다음에 이 안에서 누구만 배워? 이항분포. 이항분포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요렇게 분포들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얘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많이 쓰여서야.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통계학적으로 어떤 분포를 더 많이 쓰잖아. 그 분야에서. 그럼 그 분야의 분포를 열심히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분포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 대학교 때 배운 것 중에 감마 분포, 뿌아종 분포, 이런 분포들이 있어요. T 분포.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기억에 남아. 이런 분포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얘네들 전부 다 확률 총합은 1이고 각 구간 내에서의 확률은 다 0부터 1 사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전부 다 그것들을 만족시키는 확률, 질량, 함수들은 이걸 나누는 기준들이 전부 다 확률이다. 이걸 나누는 기준이 전부 다 뭐다? 확률. 이항분포는 특히 그 확률의 모양이 뭐가 되는 분포? 이항분포의 확률 뭐였어?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죠. 알겠습니까? 그럼 정교분포도 어떤 확률이 모양이 있겠죠? 못 외워요. 알겠습니까? 저도 못 외운다고. 여러분도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fx는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온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막 복잡해요. 알겠습니까? 이거랍니다, 여러분. 정교분포 이게 그래프야. 이과는 알죠? 요게 뭔지. 이게 뭐예요? 자연대수죠. 문과는 몰라요. 이과는 최근에 배웠어요. 문과는 안 배워요. 알겠습니까? 얘 정의가 뭐였어? 자, 여러분 이과도 몰라요. 이과도 모르는 수고요. 근데 어쨌든 얘는 파이 같은 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리수. 알겠습니까? 얘 무리수고요. 약 2.7182 요 정도 값을 갖고 있는 무리수예요. 끝나지 않지. 비수나 무한소수야. 알겠죠? 어쨌든 지수함수라는 거야. 무슨 함수?
지수함수. 이 그래프는요, 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그래프의 성질이 중요한 거지. 얘가 뭐 이 식이 뭐 외워야 돼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 그래프가 확률 질량 함수인 분포를 정교 분포라고 하자. 이 사실이 중요한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x는 따른다. 이 얘를 확률 질량 함수로 갖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n. 정교 분포 n을 써요. 얘는 m 시그마 제곱. 여기에서 시그마는 뭐야? 표준 편차. 그럼 시그마 제곱은 뭐겠니? 분산. 그러니까 정교 분포는 뭐하고 뭘 써야 된다? 평균과 분산. 근데 통계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산확률 분포부터 쭉 배워오면서 느꼈겠지만 뭘 구하는 게 핵심이니? 확률, 평균, 분산과 표준 편차는 똑같다고 할게요. 결국 몇 가지를 구하는 게 핵심인데? 세 가지거든, 세 가지. 근데 정교 분포 딱 가면 평균 줬어, 안 줬어? 분산 줬어, 안 줬어? 이런, 그럼 못 받게 한다마.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야. 통계는 확률과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게 핵심인데, 정교 분포는 확률만 구하면 되는구나. 정교 분포는 뭐만 구하면 되는구나? 확률만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이 정교 분포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고요. 여러분, 여기가 항상 평균이고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고요. 여기가 이런 표현,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게 바뀌는 순간을 변곡점이라 그러는데 얘가 n-시그마 n 플러스 시그마고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자료를 조사하면요, 정교 분포를 따르는 자료들을 조사를 하면요, 얘는 연속 확률 분포 중에 하나죠. 그쵸? 시간 같은 것만 연속적이지, 그치? 그런데 이런 사실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요. 자료의 별량의 개수가 충분히 크면 연속 확률 분포에 이렇게 근사시킬 수 있다. 이게 통계학은 약간 이런 게 있어. 추상적인 개념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점수의 분포를 보면요, 이게 놀랍게도 정교 분포의 근사해요. 알겠습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전국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모의고사를 봤을 때 수학 점수를 평균을 내잖아. 평균 주위에 애들이 제일 많고, 이해되십니까? 평균, 이게 확률이 크니까 애들이 제일 많다라는 거 아니야. 제일 많고 점점 갈수록 멍청한 녀석과 잘하는 녀석이 뭐야? 줄어든다. 실제로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정교 분포를 배우는 거는 연속 확률 분포지만 실제로 이산 확률 분포에서 별량의 개수가 충분히 클 때. 알겠습니까? 대다수가 그걸 구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놀라운 건 얘네가 정교 분포가 되면요, 얘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확률이 항상 일정해요. 이 확률이 어떻다고? 항상 일정해요. 약 68%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게 약 68%야.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의 수학 점수가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이에요. 표준 편차가 얼마? 10점. 그러면 50점을 중심으로 10점 빼고 10점 더한 거 40점부터 60점 사이에 그 학교 전교생들 중에 68%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그래. 여러분 성적표에 평균과 분산이 표시되는 이유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요, 얘 특징이 뭐냐면요, X축이요, 정근선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의되고요. x축이 뭐가 돼? 정근선이야. x축이 뭐다? 정근선. 그러면 얘들아, 확률 총합은 항상 얼마였어? 1. 여기 넓이 얼마? 1. 정규 분포는 1이야. 그러면 평균의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었지? 그럼 이거 반절은 얼마? 0.5. 0.5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 그리고 여기에다 뭘 써? 분산. 평균과 분산을 쓰죠. 그러면 내가 통계는 저번 시간에 몇 가지를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어? 셋. 확률, 평균, 분산. 세 가지야. 이걸 명심해야 돼. 통계는 몇 가지? 세 가지.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건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거든. 확률을 구하기 위한 스킬들을 여러 가지 배운 거고, 알겠죠? 평균을 구하기 위한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스킬을 배운 거고, 연속확률 분포에서의 스킬을 배운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줘, 안 줘? 준다고. 그러니까 뭘 구하는 게 핵심이야? 확률. 그 확률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짜냈냐면 수학자들이 얘를 새로운 변수로 라지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표준 편차분의 편차. 표준 편차분의 뭐? 편차. 편차는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요렇게 바꿨더니만 이 z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놀랍게도 0, 1이에요. 여기는 항상 표준 편차 제곱으로 써요. 분산을. 뭘로 써? 분산이 16이야. 그럼 여기다 뭘 쓰자? 4의 제곱. 표준 편차가 16이야. 그럼 여기다 뭘 쓰자? 16제곱. 알겠습니까? 됐어요? 근데 얘는 요렇게 변수를 바꾸면 이렇게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규 분포들이 요렇게 그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잖아. 각 자료들을. 그럼 그것들의 평균은 늘 뭐가 되더라? 0. 놀랍죠. 그러니까 내가 키를 조사했어. 확률 변수가 키야. 그러면 평균이 뭐 170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표준 편차 10 뭐 이런 식으로. 몸무게를 조사했어. 그러면 평균이 뭐 한 6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걔네들이 다 평균이 어떤 자료를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 근데 걔를 표준화하면 다 평균이 뭘로 통일? 0으로 통일. 그러면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것만 제대로 면적을 구해놓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에. 이 녀석의 면적만 제대로 구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다 표준화시켜서 뭐 시켜서? 표준화시켜서 표준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확률을 구하자. 면적을. 흐름 아시겠습니까? 스토리를.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Z축. 그러면 여기는 항상 평균이라 그랬지? 여기가 뭐가 돼? 0. 좌우 대칭. 그래서 면적을 다 구할 필요 없이 여기까지만 구하자. 이것들만 구해놓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은 게 표준 정규 분포 표예요. 요 면적을 표로 구해놓은 게 뭐라고? 표준 정규 분포 표.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어느 범위만 구해놨다? 표준 정규 분포 표는 양수 범위만 구해놓은 거야. 요것만 표시되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보통 여기다 스몰 z를 쓰는데 저는 이제 헷갈릴까봐 라지 z랑 알파로 쓴 거예요. 뭐 어떤 문자든 상관이 없지. 됐습니까?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좌우 대칭성하고 이런 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반절의 확률은 0.5. 오케이? 전체 넓이는 1이니까 이런 게 있어. Z가 1보다 클 확률.
표준화를 시켰는데 이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그림을 이해를 쬐끄맣게 그려서 이해를 하면 여기가 0이고 1이잖아. 우리는 이 면적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반절 넓이 0.5에서 0부터 1까지를 표에서 찾아서 빼면 되겠구나. 요걸 빼면 되잖아. 요 반절은 0.5니까. 흐름 알겠어요? 그러면 P-2Z 표준화를 시켰는데 이게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얘 그림을 쬐끄맣게 그려보면은 여기가 0인데 -2가 여기 있지? 1이 여기 있지? 그러면 요 부분은 좌우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뭘로 구하면 되고 0부터 2로 구하면 되고 거기에다가 0부터 1까지를 더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네, 요게 표준 정규 분포 표예요. 이용하는 방법. 됐어요? 이거는 이제 얘네들의 확률은 문제에서 줘요, 안 줘요? 문제에서 줍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에서 줍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항분포의 정규화를 배울 거야. 이항분포를 따르는 어떤 변수 x가 있어. 그러면 얘는 b, np 이렇게 쓴다 그랬지. 그럼 얘 확률은 뭐니? 독립 시행의 확률 이렇게 된다 그랬죠. NCR, P의 R승, Q의 N-R승.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네 한번 상상을 해봐. 이게 100명을 조사했어. 확률은 5분의 1이야. 근데 이걸 구하래. 이거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이거 불가능에 가까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렇게 구해야 돼. PX가 20, PX가 21 이렇게 해서 PX가 얼마까지? 30인데 하나만 써보자. 하나만. 여기 하나만 써보면 얘가 뭐냐면 100시 20 5분의 1이 몇 승? 20승 5분의 4가 몇 승? 80승. 이거 미친 짓이야. 이거 어떻게 구해? 그거를 또 11개를 더해야 돼. 이런 거 하나 구하기도 빡센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 얘가 이 n이 충분히 크면 항상 정규 분포로 만들 수 있더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항분포가 항상 뭐보다 크면 n이 충분히 크다는 게 얼마 정도야? 1000. 여러분 NP랑 NQ 있죠. Q는 뭐야? 여사건의 확률이지. NP랑 NQ가 5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고 해. 그냥 보통 30 이상이면 돼. 여러분 애매하게 10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 확실하게 나와. 100, 1000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그거는. 그럼 여기가 무슨 자리였어? 앞에가 평균. 여기다 뭘 쓰면 되겠어? 이항분포의 평균 NP. 여기는 분산 NPQ. 근데 내가 어떻게 쓰라 그랬어? 편차 제곱꼴로.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설명 끝.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규분포는 뭘 구하는 게 핵심이다. 확률. 흐름이 이거야. 정규분포는 뭘 구하는 게 핵심이다. 확률. 그런데 이항분포에서 이딴 거 확률 구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얘를 뭘로 구해서, 정규분포로 구해서 확률을 구하자 이 얘기고, 그런데 정규분포 확률은 이대로 그냥 구하는 거 단 한 개도 없어. 전부 다 뭐해? 표준화 하게 되는 거야. Z로. 알겠습니까? 이게 흐름인 거야.
그래서 얘를 Z로 바꿔서 0, 1 제곱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총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확률 분포라는 걸 여러분이 배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배웠죠?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무슨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근데 이 확률 분포가 되려면요. 각각의 확률은 0부터 1이어야 되고 확률 총합은 1이 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야. 이거를 되게 많이 이용했었지. 확률 총합이 1이다를 이용을 해서 어떤 확률, 모르는 확률 하나를 찾거나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미정계수를 결정하거나. 됐습니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x축과 이루는 면적이 확률이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걸 나누는 기준은 변수다. 이산적이냐 연수적이냐 나누는 기준은 뭐다? 변수. 그런데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제 평균 구하는 거 했었지? 평균 구하는 거 뭐 있었어? 평균 어떻게 구했어? 내가 뭐라 그랬어? 평균은 항상 뭐다? 포맷 여기에다가 변수 x를 곱하면 된다. 분사는 두 가지 있었지? 편차 제곱의 평균 또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 연속 확률 분포에서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적분을 배우고 난 다음에 구할 수 있다. 정리되십니까? 그런데 이산 확률 분포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를 배웠어? 이항 분포. 연속 확률 분포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배웠어? 정규 분포.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를 나누는 기준은 뭐구나? 확률.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은 뭐다? 확률. 무슨 분포냐 무슨 분포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확률이야. 이항 분포에서는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 NP. 분사는 NPQ.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 얘는 평균과 분산을 줬기 때문에 뭘 구하는 게 핵심이다? 확률. 그런데 이 확률을 뭘로 구한다? 표준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한다. 표준화하는 방법은 표준 편차분의 편차. 그래서 표준화 변수는 Z를 쓰고요. 얘는 평균이 얼마? 0. 표준 편차가 1.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항 분포가 충분히 크면 얘를 뭐 시킬 수 있다? 정규화. 이게 통계의 전체적인 내용 끝이에요. 1번.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요 녀석일 때 얘 그래프의 성질이 아닌 거. 얘는 평균에 대하여 대칭인 곡선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지고 정규 분포는 여기가 뭐다? M. 여기는 X축. 됐습니까? 그래서 평균 M에 대하여 뭐다? 대칭이다. M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당연하죠. 제일 뾰족 올라와 있죠. 3번. 표준 편차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곡선의 가운데 부분이 낮아진다. 여러분 이거 표준 편차는 뭐니?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평균값이지. 이게 크다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자료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값들이 많을수록 가운데의 확률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클수록 가운데 부분은 낮아져요. 알겠어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건 평균주의 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평균주의 애들이 많으면 확률은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지죠. 곡선이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양옆은 퍼지지 않죠. X축은 정근선이에요.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요, 여러분. 정리해 줄게요. 세 개의 집단이 있어요. 몇 개의 집단? 세 개의 집단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란색이 B, 검은색이 A, 빨간색이 C인데 A하고 C는 높이가 똑같다라는 표시야. 점선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어떤 것들을 논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우수성이에요. 그 집단의 우수성. 어느 집단이 더 나은가. 물론 이거 우수성이라는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틀려요. 이게 뭐 지각할 시간 변수들이 이렇게 되면 A반이 지각한 평균 시간, B 집단이 지각한 평균 시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수성이 아니라 나쁜 거죠. 그거는 오히려. 근데 뭐 어쨌든 우수성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수학 점수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수성은요 무조건 평균으로만 노네요. 뭘로만 노네? 평균. 그러니까 A하고 C는요 평균이 같으니까 우수성이 똑같은 거야. 누가 제일 우수해? C.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요. 표준 편차는 그래프의 높낮이만 중요해요. 그래프에 뭐가 중요하다고? 높낮이. 왜 그러냐? 평균주의에 몰린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주의 자료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작은 거야? B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면 높이가 똑같다는 건 표준 편차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검은색과 빨간색은 높이가 똑같으니까 표준 편차가 똑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고른 정도. 고르다. 고른 정도. 자료의 분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건 수학에서는요. 고른 정도는 평균주의의 자료가 많을 때 고르다라고 해. 대표값 주의의 자료가 많을 때를 고르다라고 하지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0명인데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이게 고른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평균이 50점이면 45점, 47점, 48점, 51점 이렇게 모여 있어야지 고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고른 정도는 누가 더 고르다라고 얘기하려면 표준 편차가 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표준 편차가 작으면 그래프는 평균주의에 애들이 많으니까 확률이 높아. 확률이 높으면 확률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높을수록 고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준 편차랑 반대 개념이겠지. 우수성은 가운데가 올라갈수록 양옆은 줄어들어. 평균주의 애들이 많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멍청한 애랑 최상위권은 줄어들겠지. 평균주의 애들이 많으면. 이해돼요? 그래프를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을 해봐. 누르면 양옆으로 퍼지는 게 많아. 멍청한 애들도 많고 최상위권도 많은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예 최상위권과 하위권은요.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그래프가 낮아지니까 양옆이 뭐야? 많아지는 거야.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표준 편차란 개념이 비슷하죠. 개념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이건 비율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 이거 비율이라는 거 실제 학생 수는 알아 몰라? 모르지. 퍼센티지가 똑같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2번 정규분포인데 얘가 평균이 10이야. 그러면 여기가 10이지. 그런데 여러분 요 간격이 얼마예요? 이거 t-4하고 t 플러스 6 10이죠. 10. 그래서 얘가 10인 간격을 갖는 어떤 간격이 있는 거야. 여기가 10인 거지. 그러면 요 간격이 10이 이렇게 가면 확률은 면적이지. 요게 면적이 조금씩 커져 안 커져 지금? 조금씩 커지고 있죠. 자, 면적이 조금씩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언제 면적이 최대가 되겠어? 딱 가운데일 때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최신 IT 수업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전체 간격이 얼마였으니까 10이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5, 얘는 1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t 플러스 6이 15다 이렇게 풀면 되죠. t는 얼마? 9.
이해되세요? T9 있구나. 여기 뭐예요? 2번 없어졌네? 희우가 맞췄습니다. 7이죠. 답은 9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 표준화를 시키기 전에 단계야. 니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얘기인데, 여기가 지금 평균으로부터 x가 1시그마 떨어진 거, 2시그마 떨어진 거 이런 뜻이거든. 근데 봐봐, 이 시그마가 얼마야 지금? 3. 몇 시그마 떨어진 거야? 26은. 평균 20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거냐고. 2시그마 0.477이. Z가 표준화 변수를 이미 구한 거지. 표준정규분포가 이거일 때 얘를 구하면 그랬어요. 0.75 이상. 그럼 0.75 이상을 구하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가 무조건 평균 0. 평균 0을 쓰고요. 0.75 여기 좀 있겠지. 0.75 이상이라는 건 얘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전체 넓이가 1이니까 반절은 얼마? 좌우 대칭이니까 0.5. 그럼 이걸 빼면 돼요. 0.5에서 얘를 빼면 0.2266. 2266. 답은 몇 번? 2번. 이런 거 계산할 때 합이 9가 되도록, 여기만 4가 되도록. 226 마지막은 10이 되도록. 알겠습니까? 0.5에서 빼고 있지 말고요. 자, x가 이거야, z가 이거래. 근데 x에서 뭘 뺀 거야? 100 빼고 뭘 나눈 거야? 표준편차 5 나눈 거지? 이게 뭘 시키는 거야? 표준화. 그럼 평균과 표준편차 0하고 1. 답은 몇 번? 1번. 그럼 이게 왜 0하고 1이 되느냐? 이걸 증명을 해볼게. 이 z는요, 여러분,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5분의 1 x 빼기 5분의 100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랬지? 근데 2x가 얼마야? 100. 5분의 100 빼기 5분의 100 얼마? 0. 이렇게 구하고요. 시그마 z는 시그마 역시 5분의 1 x 빼기 5분의 100이라고 쓰는데 상수항은 의미 없다 그랬지? 이거 20인 거 저도 알아요.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5분의 1만 앞으로 나오면 되죠. 절대값 씌워서. 그럼 얘는 5분의 1 시그마 x인데 시그마 x가 얼마야? 5. 됐습니까? 그래서 0하고 1이 됩니다. 7번. 자, 드디어 나왔어요. 표준화 시키는 거. 여러분 잘 봐요. 지금 표준화 시키는 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음부터 이 과정을 다 생략해요. 알겠습니까? 다 생략할 거예요. 자, 좌변에 있는 P 12 X 16 이렇게 있으면 얘를 표준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전부 다 평균을 빼고요. X의 평균 누구야? 10. 그리고 뭘 나눠요? 2. 표준편차 뭘로 나눠요? 2로 나눠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Z. 알겠습니까? 얘는 얼마고 좌변은? 1. Z. 우변은? 3. 다음부터는 이거 표준화 시켜라 그러면 이렇게 바로 간다고. 이게 왜 Z가 된 거예요? 라고 물으시면 안 돼. 다음부터 이걸 Z라고 바로 바꾸는 거야. X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눈 거는 항상 뭐가 된다? Z. 그럼 얘도 Z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24 Y K 이렇게 써놓고 Y의 평균 얼마를 빼고 20 양변 다 20을 빼고 다 양변 뭘로 나눠? 4.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Z. 그래서 쟤를 Z로 바꿔서 쓰면 좌변은 뭐가 되고? 1 Z. 얘는 4분의 K 빼기 20. 그런데 얘네 두 개가 어떻대? 같대. 그럼 1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면 얘가 얼마 됐구나? 3. 양변에 4를 곱하면 12. K는 얼마? 32.
이 문제에서 느껴지는 게 뭐야? 어떤 평균과 분산이 다른 어떤 두 변수가 있을 때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표, 준, 화. 전부 다 Z로 만들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수능에 여러 번 나왔어요. 평균과 분산이 다른 것들 자료 몇 개 주고, 예를 들면 한국의 봉급자, 월급자, 미국, 일본, 그러면 화폐 단위 자체가 틀리잖아. 그렇죠? 평균과 분산도 다 틀리겠지. 그거 가지고 월급을 상대적으로 그 국가에서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걸 찾는 거야. 다 뭐해? 표준화. 답은 무조건 한국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내가 정규분포는 확률 구하는 게 핵심이라 그랬지, 진홍아? 그러면 PX가 21보다 작다라는 거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다음부터 PZ 바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얘가 Z가 됐다는 건 양변에 뭘 빼고, 21에서 27을 양변에 빼고 뭘로 나눈 거야? 4로 나눈 거야. 그럼 21 빼기 27 마이너스 6을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되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 여기가 무조건 가운데가 뭐야? Z 표준화 변수는 평균이 0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5보다 작을 확률, 여기를 구하는 거지? 얘는 무조건 좌우 대칭성을 이용해서 양수만 나온다고. 표는 뭐만 나와? 양수만. 뭐만 나와? 양수만. 이 Z가 스몰 Z가 여기가 1.5인 거를 찾는 거죠. 왜? 좌우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얘를 준 거야. 지금 우리 이 넓이를 준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를 구하려면 반절 넓이는 얼마인데 0.5인데 0부터 1.5를 준 거야. 얼마라고? 0.4332. 그러면 넓이는 0.0668. 답은 얼마? 1. 자, 얘가 이거다. 그러면 여러분 저거 Z로 바로 나 바꿀 수 있어. 양변에 뭘 빼고? 50을 빼고 5로 나눈 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얼마 나온 거야? 0.8185. 그럼 느낌 오니? 이거 두 개 더 한 거잖아. 이거 두 개 더 한 거잖아. 이거 두 개 더 한 거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요 녀석까지인데 요거 두 개 더한 게 돼야 돼. 얘가 2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뭘로 구할 테고? 0부터 1까지로. 얘는 0부터 2까지로. 얘가 뭐가 되면 돼? 2. 5를 곱하고요. 10 되겠죠? 2, 50. A는 60. 자, 확률, 정규분포는 뭘 구하는 게 핵심이다?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는 게 핵심이다. 자, 이제 직접적으로 해보자 이거지. 얘 시험 점수가. 그럼 시험 점수를 X라고 놓자. 평균이 얼마? 500. 표준 편차 얼마? 25점.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25제곱. 분산을 써야 돼. 표준 편차 제곱. 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분산이 25다.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 5제곱. 여긴 분산을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표준 편차 제곱꼴로 쓰세요.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이 학생의 점수가 X인데 얘가 몇 점 이상? 475점 이상. 몇 점이야? 550점 이하일 확률. probability. 알겠습니까? 저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식을. 그럼 얘를 뭐해? 표준화. 정규분포는 무조건 뭐해? 표준화. 그럼 475에서 뭘 빼고? 500 빼고 25 나누면 마이너스 1, 2, 0.778185. 아까 했던 거죠? 자, 지능지수죠. 그럼 X는 지능지수인데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얼마? 100, 분산이 25. 그럼 5제곱 이렇게 써야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근데 상위 10% 이내에 들고 싶대요. 상위 10% 이내라는 거는요, 여러분
여기가 0.1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 남는 거는 얼마야? 0.4죠. 그러면 이 지능지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지 0.4, 0.1이 되느냐 이거거든.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K가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100이고요, 평균. 이걸 뭐 해야 돼? 표, 준, 화. 이제 K에서 뭘 빼고 100 빼고 뭘 나눈 거? 5 나눈 게 얼마 됐다라는 거야? 0.4가 되는 표준화 요 값이 얼마? 1.3 대놓고 주는 거죠. K는 얼마? 106.5. 2번 뭘 따른대? 이항 분포. 그러면 얘는 정규화 시킬 수 있죠. 정규 분포는 평균 108. 분산 36. 그럼 뭐라 적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근데 얘가 뭐가 돼? 아이고,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걸 구하래. 이거를 원래대로 구하면요, 이거 미친 짓이라고. 알겠습니까? 162C 99 3분의 2가 99승 3분의 1이 뭐 몇 승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몇 개 해야 돼? 162까지 해야 돼. 얼마나 미친 짓이야. 그런데 이걸 뭐 하면? 표준화? 알겠어요? 그럼 199 빼기 108? 얼마야? 마이너스 9. 그걸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얘는 이거야. 여기 Z축 0. 마이너스 1.5보다 크다. 근데 여기 반절이 얼마? 얘는 어떻게 구하고? 좌우 대칭성 0부터 1.5로 구하고. 그래서 답은 0.9332. 지금 4번 문제에서는 이거 이항분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항분포라고 생각이 들겠지. 근데 이게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당황해요. 아무런 문제가 이게 별로 없잖아. 그치? 64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거든? 횟수 사람수? 아, 얘는 이항분포구나. B, 얘는 총횟수 몇 번? 64.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어? 전규화. 알겠어요? MP 32, MPQ 16. 그럼 뭐라 적어? 4제곱. 그런데 이게 앞면이 나온 횟수인데 이게 20번 이하로 나올 확률. 이렇게씩 세울 수 있어요? 그럼 P, 얘 Z로 바꾸면 20 빼기 32 마이너스 12 나누기 4 마이너스 3 되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표 그리면 마이너스 3보다 작다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3보다 크다로 구하면 된다. 근데 3보다 크다는 어떻게 구해? 0.5에서 0부터 3까지의 확률을 뭐 하면 돼? 빼면 돼. 0.0013. 답은 5번.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알겠습니까? 64번 던졌을 때 앞면이 20번 이하 나오는 건 채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3할 안타를 치거나 못 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이항 분포 300타석. 아하, 그러면 총 300회 3할은 10분의 3이죠. 그러면 얘는 뭘 할 수 있어? 정규화. MP와 MPQ 구하시면 됩니다. 6번 선호도 확률이에요. A 제품, B 제품, C 제품, D 제품 선호한다? 확률이야. B 제품을 선호한다, B 제품을 선택한다, 선택할 확률이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선호도다. B 제품의 회사를
그러면 B 제품의 회사를 선택한 사람 수 X라고 하면은 총 몇 명을 조사했는데 192명 중 B 제품을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B 제품을 선택할 확률 25%. 몇 분의 몇? 4분의 1.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어? 정규화. 확률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정규화하는 거야. 그럼 평균 4분의 1 곱해 192 곱하기 4분의 1. 48. 4분의 3 곱해 36. 그럼 뭐라고 적어? 6제곱. 그래서 이 사람 수가 B 제품을 선택한 사람 수가 몇 명 이상? 42명 이상일 확률.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럼 얘는 Z 42 빼기 48 하면 마이너스 6.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얘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0.5에서 0부터 1 사이를 더해주면 돼요. 0.8413. 답은 몇 번? 5번.